피디님, 근시 난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눈 얼마나 나쁘세요? 시력 0.1인가? 아니 시력 말고 얼마나 나쁘신지, 근시가 얼마나 있는지. 0.1? 땡!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과 언니 김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디님과 같이 눈과 관련된 의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 시력 몇이에요? 이랬을 때 저 시력 마이너스예요. 이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0.1 맨 위에 것도 안 보이면 마이너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틀린 얘기고, 근시의 디옵터가 뭔지 아시면은 이게 내 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가 있어요. 1m를 그 수치로 나누면 내가 보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디님은 3디옵터잖아요. 1m를 3을 나누면 몇이죠? 0.3443인데 33cm까지 보이고 그 이상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시가 또 2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 더하기 2를 아셔야 돼요. 그럼 3 더하기 2라면 5거든요. 5는 1m를 5로 나누면 0.2거든요. 그러니까 20cm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cm랑 30cm 사이는 난시가 있어서 흔들려 보이고, 30cm 이상은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맨눈으로 봤을 때 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고요. 우리가 라식라섹을 하면 맨눈으로 본 것도 1.0 이상이 나와줘야 좋죠. 그래서 나은 시력을 올리는 수술이 라식라섹이고요. 교정시력은 눈의 안경을 최대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썼을 때 잘 보이는 게 교정시력이에요. 그래서 교정시력은 대부분이 정상이면 1.0 이상이 나옵니다. 교정시력은 눈의 안경을 최대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썼을 때 잘 보이는 게 교정시력이에요. 그럼 근거리 시력은 뭐예요? 우리가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근거리 시력을 따로 줘야 돼요. 거리에 따른 시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시다, 내가 눈이 나쁘다 그러면 가까운 건 1.0이에요. 작은 것도 다 잘 보거든요. 근데 멀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근거리 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고, 이분이 돋보기가 필요한지, 돋보기가 싫으시면 노안 수술하면 얼마나 그 효과가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리 시력을 따로 재죠. 검안사가 정말 의사보다도 어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게 바로 이 굴절 검사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시력 검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한테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도수를 찾아주는 게 굴절 검사고요. 자동으로 굴절을 검사시켜주는 그 기계가 있고, 실제로 검안사, 실력 있는 검안사분이 붙어서 옆에서 정말 가장 잘 보이는 도수를 찾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 검사를 해서 나한테 가장 최적의 난시, 근시, 원시를 찾아주는 검사가 바로 이 굴절 검사입니다. 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렌즈 끼고 잤나? 헉! 내 렌즈 잘 있나 눈에? 혹시 뒤로 넘어가서 이거 뇌로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결막낭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결막은 주머니입니다. 위에 주머니, 아래 주머니. 주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결막은 다행히도 위아래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렌즈 끼시는 분들 렌즈 뒤로 넘어가서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절대 뒤로 넘어갈 일 없고 뒤집어 보면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백내장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백내장은 그 원인에 따라서 뭐 당뇨병성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 아니면 노인성 백내장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 말고 모양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원인도 다 다르고 증상도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핵백내장인데요. 뉴클레오 스클로로시스라 그래서 N이라는 우리가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핵백내장이 오는 건 서서히 오기 때문에 나 되게 잘 보이는데 이러시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시력은 0.3이에요. 그런데 수술해보면 이렇게 내가 못 봤나? 이러시는 게 핵백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피질 백내장이라 그래서 콜티칼 오페스티라 그래서 우리가 CO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피질 백내장은 갑자기 백내장이 너무 빨리 진행했어 이러면서 오시는데, 사실은 서서히 겉에서부터 하얗게 변하고 있는 그런 백내장이고, 가운데를 확 먹었을 때 갑자기 잘 안 보이게 되는 백내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후낭하 혼탁이라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혼탁이 생기는 건데, 포스테리어 서브캡슐라 오페스티라 그래서 PSCO라고 하는데요. 후낭하 혼탁은 중앙부터 나빠집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와도 시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발견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백내장 없는데 하고 간과할 수도 있는 백내장입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이도 오기도 하고요. 하나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점에 맺히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퍼지게 만드는 것들을 수차라고 합니다. 각막이 한 점에 딱 모이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데 저희 수차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게 만드는 건데요. 난시, 근시, 원시가 되겠고요. 그 한 점 자체에 맺히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 수차는 일부는 맺히는데 일부가 안 맺힙니다. 분명히 난시, 근시, 원시가 다 0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굉장히 빗번짐이 심하고 심지어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설명할 때 이 고위 수차를 빼놓으면 설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것이 라식 라섹과 노안 백내장 수술 둘 다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빗번짐이 라식 라섹 후에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수차 난시, 근시, 원시는 0으로 만들었으나 고위 수차는 올라가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각막이 우리가 라식 라섹하고 중앙을 예쁘게 깎으면 좋은데 약간 치우쳐져서 깎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비대칭, 양옆이 비대칭이 생겨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가끔 이렇게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난시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두 개로 보이거나 퍼져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고위수차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인데요. 노안 렌즈를 넣을 때 고위수차가 높으신 분들이 넣으면 수술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고위수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식 라섹 하신 분들은 고위수차가 이미 나쁘고요. 그뿐이 아니라 눈을 많이 비비시거나 각막이 좀 처지시거나 불규칙 난시가 있으신 분들도 이 고위수차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렌즈를 결정해야지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 특히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수정체 껍질만 남겨놓고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뺀 다음에 껍질 안에 렌즈를 넣어놓고 그냥 나오는 수술이 백내장이거든요. 근데 렌즈가 수정체 껍질과 만나면 렌즈가 이렇게 두껍다가 껍질이 쫙 붙으면서 혼탁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 혼탁은 부작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혼탁이 더 잘 생겨요. 이거는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절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렌즈의 혼탁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후발 백내장 레이저가 되겠고요. 망막부종. 네. 백내장 수술하고 염증이 뒤쪽 망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망막이 아주 섬세한 조직이어서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확 부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셔서 염증이 좀 빨리 빠지지 않는 분들, 면역이 약하셔서 염증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약을 잘 안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낭포 황반부종인 백내장 수술하고 100명 중 1명이 생깁니다. 보통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40일에서 60일, 한 달 이후에 생기거든요. 분명히 백내장 수술하시면 한 달째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괜찮겠지 하고 안 가시다가 망막 부종이 있어서 부어 있으면 빨리 치료해 주지 않으면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안 돌아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고 한 달째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어려운 의학용어가 많았는데요. 많이 어려우셨죠?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학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좀 더 풍성하게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안과에 가셔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단어가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댓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